여러분, 식량위기 덮친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진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식량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게 빈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난한 나라들은요, 먹거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수출을 잘해서 외화라도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수입해서 먹을 수가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문제는요, 세계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5.7입니다. 이거는 뭐 역대 최대예요. 201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내용인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00미치였습니다. 100미치였어요. 그런데 2020년을 넘어서면서 2021년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니 2022년에는 급기야 지금 최대예요.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는 돈도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무슨 얘기냐? 이게 자원민족주의가 일어났듯이 식량민족주의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거를 식량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기로.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빈국도, 돈 있는 나라도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나라는요, 식량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식량 위기가.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쌀 정도 작업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콩이나 옥수수나 제2의 식량이라고 이야기하는 밀은요, 0.7% 작업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밀은 생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는요, 밀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산에 소골이라고 하죠. 소를 풀 뜯어먹이러 가면요, 항상 밀사리를 해먹었어요. 밀사리. 밀을 베어와서 불에 구워서 비벼서 먹으면 그거 참 맛있거든요. 밀사리를 해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밀이 없어졌어요. 시골에 밀 갖고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수입해서 먹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각 나라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듯이 식량을 무기화하면 대한민국에도 식량에 대한 위기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밀에 대한 의존도 우리 굉장히 높거든요. 빵이나 국수나 뭐 케이크나 할 것 없이 밀에 대한 의존도가 진짜 높잖아요. 그러니 식량 위기에 대한 위기도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지금 돈이 있어도 자원을 제대로 지금까지는 살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국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든지요. 지금 식량도 그럴 판이에요. 식량도.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식량 수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하니까 미국은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앞으로 자원 전쟁 또 식량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상기후예요. 전 세계 이상기후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브라질도 그렇고요. 예, 러시아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가뭄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진짜 많이 줄었다고 해요. 진짜 많이 줄었다고 해요. 특히 말입니다. 브라질 같은 데는 생산량이 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브라질만 하더라도 식량 생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 그 충격의 도는 굉장히 커질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밀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요. 가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져서 밀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것은요. 결국 예, 식량의 위기를 더 빨리 가속화시킬 거고요. 여기에다가 물류대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공 화물의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예, 킬로그램당 지금 12.72달러예요. 엄청납니다. 항공 화물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지금 5,109.6까지 올라갈 정도로 배 운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류대란의 직격탄까지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저기 남미에서 식량을 수입해오고 싶어 해도 말입니다. 식량을 수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컨테이너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컨테이너를 구해서 배로 실려 보내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에 피터슨 경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싱크탱크입니다. 예,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말입니다. 신흥국의 사회적 불안정까지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식량 위기가 일파만파가 된다. 일파만파가. 예, 이미 신흥국에는요 식량 위기가 터졌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불안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식량 위기에 대비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예, 쌀이 많이 생산됐다고 시장 격리나 시키면서 물가만 더 올리고 있는 정부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은 제2의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에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대비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참 답답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런 대비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